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함동식입니다. 우리가 통합사회를 공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기를 바라면서 이번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의 인구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면 오늘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양한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과잉 문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구 이동에 따른 문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인구 문제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인구 문제로 가장 대두가 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입니다. 얘네는 쉽게 이야기하면 세트 메뉴예요. 마치 그 치킨과 콜라 같은 조합이랄까? 저출산만 나타나는 곳은 절대 없고요. 고령화만 나타나는 곳도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저출산이라는 것이 뭘까? 저출산은 말 그대로 아이가 줄어드는 것, 출생률이 낮아져서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는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초혼 연령이 상승하는, 남녀 모두 초혼 연령이 상승하는 것들이 원인인데요. 사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초혼 연령이 증가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그 본질적인 내용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것이죠. 자, 다음에 고령화 현상이란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인구 문제라고 부르는 걸까?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상대적으로 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은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장년층의 비중이 적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날 청장년층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불러요. 경제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인구들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 나중 가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같은 일할 사람이 국가에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기거나 인구 부양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특히 정리해 두려고 하는 개념은 요거, 인구 부양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인구 부양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인구 부양비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층의 부양비를 합친 값을 이야기해요. 자, 이걸 공식으로 정리하면 청장년층 인구가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등에 업고 있는 형태입니다. 곱하기 100. 자, 그러면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층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층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장년층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구 부양비는 점차 증가하게 될 거예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저출산 고령화는 세트 메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특히 어떤 곳에서 잘 발생하는 문제냐면 오늘날 산업화를 통해서 일찍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륙들, 주로 선진국에서 잘 발생하는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 두 가지 하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를 뽑을 수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인구 과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인구 과잉, 인구가 과잉하대요. 과잉이 뭐예요? 지나치게 많은 걸 이야기하죠. 오늘날 인구 과잉 문제는요,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 하면 인구 과잉 문제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잉 문제는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출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사망 인구가 적게 줄어드는데 늘어나기는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발생해요. 대표적인 형태의 인구 문제는 식량과 자원이 부족한 빈곤이나 기아, 난민 등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실업 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일부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이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인구가 과밀화돼서 인구 과밀화로 인한 심각한 도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도시 문제라는 게 뭘까? 도시에서 인구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 번째로 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주택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내다 버리면서 환경 문제. 이외에도 소음 문제, 범죄 문제, 실업 문제, 빈곤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도시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교과서에 또 있는 이미지인데요. 국가별 합계 출산율 자료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국가별 합계 출산율.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합계 출산율이란 여기 보여요.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합계 출산율 비중이 높은 대륙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시나요?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은 합계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그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가 합계 출산율이 10명인가 그래요. 그러면 가임 여성 한 명이 10명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거의 축구팀 수준인데,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는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리를 좀 해둡시다.
대륙별 인구 순위를 정리해 두세요. 자, 오늘날의 대륙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어딜까? 바로 아시아입니다. 인구 1등에 해당하는 중국, 2등에 해당하는 인도가 모두 아시아에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륙이 바로 떠오르는 인구 대국 아프리카입니다. 3등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주했던 유럽이고요. 4등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5등이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6등이 오세아니아입니다. 자, 오늘날의 요 대륙별 인구 순위는 꽤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니까 눈에 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그 인구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적용해 보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인구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이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 과잉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두 번째는 국가별 노인 인구 비율입니다. 국가별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자료로 나타낸 것인데 어디가 눈에 띄세요? 여기 유럽, 여기 오세아니아, 그리고 와 여기 일본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가 눈에 띕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적어보면 오늘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대륙은 유럽, 그리고 뭐 오세아니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미국을 포함하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인데요. 자, 이곳에서는 어떠한 인구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니? 유럽, 일본, 오세아니아, 앵글로 아메리카 모두 노인 인구가 지나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잘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인구 문제 중에는 인구 이동 문제가 또 있어요. 인구가 이동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지? 자, 인구가 이동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구 이동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오늘날의 세계의 인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물론 개발도상국이 여전히 인구가 많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구가 자꾸 건너가게 되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청장년층의 노동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청장년층 노동력이 계속 유입되면서 원래 살고 있었던 선주민과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 간의 갈등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갈등을 하게 되냐 하면 경제적인 형태의 차별이나 혹은 문화적인 차이로부터 오는 갈등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주면요. 프랑스라는 나라 있죠. 오늘날 프랑스는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프랑스로 알제리나 모로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프랑스는 우리도 알다시피 대표적인 크리스트교 국가이고 알제리와 모로코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슬람교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건너오는 알제리 사람이나 모로코 사람들이 프랑스에 원래 살고 있었던 크리스트교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프랑스에서 히잡 착용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이 엄청난 갈등에 부딪혔어요. 이슬람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의복을 못 입게 해서 이 갈등을 일으켰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교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교 문제는 싸워도 답이 없습니다. 오늘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안 싸웠으면 좋겠지만 종교는 그만큼 인간의 가치관이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난민 문제입니다. 오늘날 난민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시리아 난민들이 어디로 가기를 희망할까? 대부분 유럽의 선진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이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받는 것이 옳은가 혹은 받지 않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갈등이 이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양한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과잉 문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인구 이동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인구 문제. 핵심만 정리하면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잘 나타나는 인구 문제예요? 선진국에서 잘 나타나는 문제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과잉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에 따라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유출국, 그리고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유입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 노동력 감소라든지 혹은 경제적, 문화적 갈등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한 내용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